안녕하세요. 이공계 기초교양 일반 물리학 실험의 멘토 양재규입니다. 이번 실험에서는 포물선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세상에는 여러 가지 직업이 있지만 포물선 운동으로 먹고 사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 스턴트맨은 대포의 포탄 대신 자신의 몸으로 포물선 운동을 하는 세계 기록 보유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스턴트 묘기를 보인다면 뭐가 제일 궁금할까요? 내가 과연 안전망 있는 데까지 충분히 날아갈 수 있을까? 즉, 도달거리가 제일 궁금하겠죠? 더 날아가도 덜 날아가도 곤란하네요. 그런데 영상에서 보면 철제 파일이 박혀서 담을 이루고 있던데 만약 너무 낮게 날아가게 된다면? 그것도 좀 곤란하네요. 그렇다면 최대 도달 높이도 궁금할 것입니다. 우선 담은 넘어가야 하니까요. 그래서 포물선 운동에서 우리가 주로 구하고 싶은 것은 수평 도달거리 R과 최대 도달 높이 H입니다. 이때 주어지는 초기 조건은 초기 발사 속력 V0와 발사 각도 세타입니다. 즉, 몇 미터 퍼 세크의 속력으로 몇 도의 각도로 쐈다면 얼마나 멀리, 얼마나 높이 날아가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편의상 발사되는 지점을 XY축의 원점 0,0이라고 해볼까요? 이때 V0의 초기 속력과 세타의 각도로 발사된 후 T초 후의 물체의 위치좌표 X,Y를 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와 같은 2차원 운동에서의 위치좌표 X,Y는 1차원 운동을 2번 해석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즉, X축의 1차원 운동, Y축의 1차원 운동을 따로따로 해석해서 X,Y를 각각 구하는 것이죠. 초기 속력 V0와 방향을 알 수 있는 세타가 주어졌으니 우리는 속도 벡터 V0를 XY 성분으로 각각 나눠서 생각해 볼게요. 그럼 속도 벡터 V0의 X성분은 V0 코사인 세타가 되고 Y성분은 V0 사인 세타가 됨을 쉽게 알 수 있죠. 즉, 포물선 운동하는 물체의 좌표는 수평으로는 V0 코사인 세타로 미끄러지는 물체와 같고 수직으로는 V0 사인 세타로 연직 위로 던져진 물체와 같은 것이죠. 이제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은 이 두 운동이 등속 운동이냐, 등가속 운동이냐 하는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지구 위에서 던져진 물체는 무조건 지구 중심 방향으로 중력 가속도 G를 받죠. 그런데 이 G는 수직 아래 방향으로만 작용하지 수평 방향으로는 작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미끄러운 수평면 위에서 물체를 밀면 그냥 밀었을 때 그 속력으로 꾸준히 등속 운동하게 되지 더 빨라지지는 않지만 물체를 자유낙하시키면 점점 빨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포물선 운동하는 물체는 날아가는 동안 수평으로는 등속 운동, 수직으로는 등가속 운동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T초 후에 물체가 갖는 X좌표는 V0 코사인 세타의 속력으로 T초 동안 운동했으니까 X 이퀄 V0 코사인 세타 T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럼 Y좌표는 어떻게 될까요? 위쪽 플러스 Y 방향으로 V0 사인 세타의 등속으로 T초 동안 직선 운동을 하지만 가속도 G가 운동 방향의 반대로 작용하죠. 그러므로 등속 운동한 길이에서 마이너스 방향의 가속도로 등가속도 운동한 거리인 2분의 1 GT 제곱만큼은 빼줘야 합니다. 즉, 위로 던져지자마자 자유낙하 운동을 하기 때문에 자유낙하 없이 올라갔을 V0 사인 세타 T의 높이에서 자유낙하한 2분의 1 GT 제곱만큼은 빼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Y좌표는 Y 이퀄 V0 사인 세타 T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이 됩니다. 그러므로 발사된 후 임의의 T초 후의 물체의 좌표는 이와 같아진다는 것을 간단하게 알아낼 수 있네요.
그런데 우리는 최대 도달거리 R과 최대 도달 높이 H에 관심이 있다고 했으니까 임의의 시간 T가 아니라 최대 높이에 도달하는 시간 T를 기준으로 R과 H를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즉, 물체의 운동을 유심히 보면 수평 방향의 속력은 변화가 없이 일정하지만 수직 방향의 속력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감소해서 정지하게 되고 방향이 바뀌면 다시 점점 커짐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수직 방향의 속력이 0이 될 때가 물체가 최고점에 도달한 순간임을 알 수 있네요. 수직 방향은 등가속도 운동인데 중력 가속도에 의해 점점 느려지는 운동이므로 최초 V0 사인 세타였던 속력을 시간이 지남에 따라 GT만큼 계속 까먹는 거죠. 그렇다면 등가속도 운동식의 V equal V0 플러스 AT를 문제의 조건에 맞춰보면 V equal V0 사인 세타 마이너스 GT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는 나중 속력이 0이 되어 0 equal V0 사인 세타 마이너스 GT가 되는 것이므로 이 식을 정리하면 최고점에 도달할 때의 시간 T를 이와 같이 쓸 수 있다는 것이죠. 최고점에서 멈추더라도 중력 가속도는 항상 마이너스 G라는 점에 주의해야 됩니다. 운동을 멈추는 순간 비록 속도는 0이지만 가속도는 0이 아닐 수 있어요. 멈춘다는 것은 가속도가 계속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니까요. 그럼 이제 최대 높이 h의 식에 최고점에 도달하는 시간 t를 적용해 볼까요? t를 대입하고 또 제곱해서 정리하면 이와 같이 간단하게 쓸 수 있네요. 그렇네요. h equal 2g분의 v0 사인 세타의 전체 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초기 조건인 V0와 세타만 알면 최대 도달 높이를 바로 구할 수 있네요. 그럼 수평 도달 거리는 어떻게 될까요? 최고점으로 올라갈 때의 시간과 다시 바닥으로 떨어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합친 것이 전체 채공 시간이죠. 따라서 수평 속력의 최고점 도달 시간 t의 2배를 해서 곱해주면 이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R equal G분의 2V0의 제곱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최고점 도달 시간인 T equal G분의 V0 사인 세타를 등가속도 운동식과 등속 운동식에 대입하면 H와 R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주어진 속력의 조건에서 물체를 가장 멀리 날아가게 하려면 몇 도로 발사하면 될까요? 높은 각도로 발사하면 수직 방향의 속력이 커서 높이 올라가기는 하겠지만 수평 방향의 속력이 작아서 멀리 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낮은 각도로 발사하면 수평 방향의 속력은 커지지만 수직 방향의 속력이 작아서 높이 올라가지 못하므로 금방 떨어지겠죠. 즉, 채공 시간이 짧아서 멀리 가지 못하게 됩니다. 왠지 느낌상 발사 각도를 45도로 하면 제일 멀리 날아갈 것 같은데 이를 수식으로 증명해 보도록 할까요? 최대 도달 거리의 식에 분자에 2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라는 항이 있으므로 이를 사인 2세타라고 바꿔 쓸 수 있죠.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즉 사코코사를 이용하면 이와 같이 바꿔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2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사인 2세타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평 도달 거리를 이와 같이 쓸 수 있네요. V0와 G는 상수이므로 세타의 변화에 따라 R도 변화함을 알 수 있는데요. 사인은 최대값이 1이므로 사인 2세타는 1이 될 때 R의 값이 가장 커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2세타는 90도니까 세타는 45도일 때 수평 도달 거리가 최대가 됨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공기 저항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45도로 던지면 제일 멀리 날아가게 됩니다. 실제로는 공기의 영향 때문에 그보다는 낮은 각도로 던져야 하는데요. 원반 던지기와 같은 육상 종목의 경우 날아가다가 살짝 뜨는 경향을 고려해서 40도 안팎의 각도로 던진다고 하네요.
또 최대 도달거리 식의 분자에 있는 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라는 항에 주목하면 재미있는 현상을 알 수 있는데요. 사인과 코사인이 서로 보각관계, 즉 두 각도의 합이 90도가 되는 관계일 때는 수평 도달거리가 같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30도로 던졌을 때는 이 사인 30, 코사인 30이 되잖아요. 근데 사인 30도는 코사인 60도와 같고 코사인 30도는 사인 60도와 같으므로 30도로 던졌을 때와 60도로 던졌을 때는 포물체의 수평 도달거리가 같다는 것이죠. 이는 15도, 75도일 때도 성립하고 25도, 65도일 때도 성립하고 어쨌든 두 각도의 합이 90도가 되는 각도에서는 모두 성립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70도로 쏘면 높이 날아오르므로 채공시간이 길지만 수평 속력이 너무 작아서 멀리 못 가고 20도로 쏘면 수평 방향으로는 빨리 운동하지만 낮게 날아올라서 채공시간이 너무 짧아지게 되므로 또 멀리 못 가는 것이죠. 어쨌든 보각으로 발사하면 같은 거리를 날아가게 됩니다. 이제 이와 같은 포물선 운동의 성질을 실험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실험 장비는 주 세계과학의 포물선 운동 실험 장치를 이용합니다. 발사 장치는 3단계의 발사 속도 조절이 가능한데요. 쇠구슬을 삽입 후 봉으로 밀어 넣으면 용수철의 트리거에 걸릴 때마다 딸깍 소리가 나면서 압축 정도가 3단계로 조절되어 발사 속도를 3단계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또 고정틀은 발사 장치의 발사 각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실험실들이 얼마나 넓은지는 모르겠지만 이와 같이 책상 위에 C클램프를 이용해서 발사 장치를 고정하고 적절한 높이에서 쇠구슬 또는 플라스틱 공을 발사한 후 날아간 거리와 채공 시간을 측정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얻어진 수평 좌표를 통해 지금까지 살펴본 포물선 운동 공식에 대입해서 발사 속력의 이론치와 실험치를 비교해보는 것이죠. 발사체의 수직 좌표인 높이는 측정하기 어려우므로 발사되는 지점의 높이만 참고 데이터로서 측정하게 됩니다. 특히 이와 같은 실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측정보다는 안전사고에 유의하는 것이죠. 쇠구슬이 꽤 빠른 속력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발사장치에 쇠구슬을 넣은 후에는 구슬이 제자리에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발사장치 안을 들여다보면 절대 안 됩니다. 만약 실수로 구슬이 발사되면 여러분의 안구와 쇠구슬이 등가 치환될 수도 있어요.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발사장치 안을 절대로 맨눈으로 들여다보면 안 된다는 점 강조합니다. 가급적이면 고글을 끼고 실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럼 장치를 세팅하고 본격적으로 실험을 시작해 볼까요? 실험 장치들입니다. 발사장치와 베이스, 그리고 금속 및 플라스틱 재질의 공, 고정 나사, C클램프입니다. 타임패드와 포토게이트 시스템, 포토게이트 장착대와 각종 나사들입니다. 그리고 줄자를 빼놓았네요. 줄자도 반드시 필요하죠. 2개의 C클램프를 이용해서 책상 한쪽 모서리에 베이스를 단단히 고정합니다. C클램프의 손잡이가 발사장치의 움직임을 방해하지 않게끔 방향을 주의해서 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발사장치를 베이스에 연결해야 하는데요. 고정 나사의 사각 너트가 발사장치의 T자 홈을 따라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너트가 홈을 따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사각 너트를 풀어낸 후 베이스의 모서리에 있는 구멍과 부채꼴의 홈에 끼우고 다시 사각 너트를 조입니다. 그리고 발사장치의 홈에 베이스를 관통한 사각 너트를 조심스럽게 끼웁니다. 그리고 사각 너트를 조여서 수평으로 고정합니다. 수평이 잘 되었는지는 이 다림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각도기의 눈금 0도에 다림추의 실이 지나가게끔 하면 발사장치가 수평이 된 것입니다. 발사장치 아래에 포토게이트 장착대를 고정합니다.
장착대에 끼워진 사각 너트를 발사장치 아래의 T자음에 잘 맞춰서 끼운 후 잘 고정합니다. 포토게이트 센서 아래쪽에 나사 구멍을 잘 확인한 후 발사대에 가까운 구멍에 나사를 이용해서 고정합니다. 그리고 장착대를 뒤로 밀어서 포토게이트 센서가 발사대 바로 앞에서 고정되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공이 튀어나오자마자 포토게이트 센서 사이에 형성된 적외선을 끊고 지나가면서 시간 측정이 시작됩니다. 포토게이트 본체에 전원을 연결한 후 켠 다음에 채널 1에 포토게이트 센서를 연결합니다. 타임 오브 패드는 채널 2에 연결합니다. 타임 오브 패드를 발사대 바로 아래에 놓은 후 발사되는 공의 바닥까지의 높이를 측정합니다. 실제로 공이 날아가면 타임 오브 패드 위로 떨어질 것이므로 타임 오브 패드의 표면과 공의 바닥까지의 높이가 낙하 높이가 됩니다. 이 실험은 편의상 실험 테이블 위에서만 진행되지만 여러분들은 타임 오브 패드를 테이블 아래에 놓고 낙차가 큰 실험을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타임 오브 패드를 놓아야 할 위치를 알아내기 위해 우선 예비 발사 실험을 해야 하는데요. 발사대에 쇠공을 넣고 봉을 이용해서 발사 강도를 1단에 맞춥니다. 트리거를 당겨 공이 발사한 후 공의 낙하 지점을 잘 파악해둬야 합니다. 낙하 지점을 알아냈으니 이제 공의 낙하 지점에 타임 오브 패드를 옮겨 놓습니다. 다시 공을 발사대에 삽입한 후 발사 강도를 1단에 맞춥니다. 포토게이트 본체의 타이머 세팅을 타임, 투게이트 모드로 만들어야 하는데요. 본체의 초록색 메저먼트 버튼을 1회 눌러 타임 모드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파란색 모드 버튼을 3회 눌러 원게이트, 펜스, 투게이트를 선택합니다. 그럼 이제 타임, 투게이트 모드가 설정된 것입니다. 노란색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느낌표가 출력되는데요. 이제 측정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발사된 쇠공이 포토게이트 센서를 지나는 순간 측정이 시작되어 쇠공이 타임 오브 패드에 닿는 순간 측정이 종료되므로 쇠공의 채공 시간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발사대의 트리거를 당겨 발사해 볼까요? 타임 오브 패드에 잘 떨어졌네요. 포토게이트 본체에 측정된 시간을 확인하고 쇠공의 낙하 지점까지의 거리를 측정합니다. 발사대 앞에 장착된 포토게이트에 적외선 센서 구멍 연직 아래 지점을 기준으로 측정하면 됩니다. 이제 3회 이상 반복 실험하면 되는데요. 쇠구슬을 삽입하여 발사 강도를 1단으로 한 후 포토게이트의 스타트 버튼을 눌러 느낌표가 출력되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트리거를 당겨 쇠공을 발사한 후 낙하 지점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것이죠. 준비물에는 없었지만 타임 오브 패드 위에 종이를 붙이고 그 위에 먹지를 한 장 깔아두면 정확한 측정에 도움이 됩니다. 타임 오브 패드의 케이블이 5m 정도로 충분히 기므로 실험실의 공간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2단 또는 3단으로도 실험해 볼 수 있겠네요. 수평 발사 실험이 완료되었으면 이제 비스듬히 발사하는 실험을 수행해 볼까요? 발사대 고정 나사를 약간 풀어낸 후 발사대를 기울여 다림줄가 30도를 가리키게끔 기울여서 고정합니다. 그리고 발사대 바로 아래에 타임 오브 패드를 위치시키고 발사되는 공까지의 높이를 측정합니다. 앞서 했던 실험과 마찬가지로 타임 오브 패드를 놓아야 할 위치를 알아내기 위해 발사 강도를 1단에 놓고 예비 발사 실험을 합니다. 이제 공의 낙하 지점에 타임 오브 패드를 옮겨 놓습니다. 쇠공을 발사대에 삽입한 후 발사 강도를 1단으로 한 후 트리거를 당겨 발사합니다. 포토게이트의 시간과 날아간 거리를 측정합니다. 이와 같은 요령으로 3회 이상 반복 실험을 합니다. 이번에는 발사각을 60도로 맞춘 후 실험을 반복합니다. 발사대 아래에 타임 오브 패드를 놓고 발사대 입구의 쇠구슬 바닥까지의 높이를 측정합니다.
그리고 예비 발사 실험을 통해 낙하 지점을 파악한 후 낙하 지점에 타임 오브 패드를 가져다 놓고 실험을 반복합니다. 포토게이트의 스타트 버튼을 눌러 느낌표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한 후 트리거를 당겨 쇠공을 발사합니다. 쇠공이 날아가 떨어진 위치까지의 거리를 측정합니다. 물론 이 경우도 포토게이트 센서의 적외선 구멍 연직 아래 지점부터 낙하 지점까지를 측정합니다. 이 실험을 3회 이상 반복합니다. 실험실의 공간이 허용한다면 2단, 3단에 대해서도 실험을 수행합니다. 영상에서는 30도와 60도를 보였는데요. 실제 실험은 15도부터 시작해서 30도, 45도, 60도, 75도와 같이 15도 간격으로 실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지금 이 실험의 경우는 보각 발사의 조건은 성립하지 않는데요. 발사 위치와 쇠구슬이 떨어지는 위치에 높이 차가 있는 관계로 상승 시간과 하강 시간이 같지 않아서 30도 발사각보다 60도 발사각이 날아가는 거리가 더 짧아집니다. 만약 보각으로 발사해서 동일 거리를 날아가는지를 확인하려면 쇠공이 발사되는 위치와 같은 높이로 타임 오브 패드를 올려놓고 실험해야 합니다. 이번 실험에서는 하지 않았지만 꼭 한번 해보고 분석해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공이 발사대에서 발사되는 순간 속력에 대한 레퍼런스 데이터, 즉 이론치가 되는 데이터도 필요한데요. 발사대를 다시 수평으로 만든 후 단단하게 고정합니다. 포토게이트 센서를 하나 더 평행하게 추가합니다. 케이블 코드를 포트에 끼워야 하므로 약간 느슨하게 자리만 잡은 후 케이블을 연결한 후 고정합니다. 타임 오브 패드의 2번 포트의 플러그를 뺀 후 추가한 두 번째 포토게이트 센서에 끼워 넣습니다. 쇠구슬을 삽입하여 1단으로 놓고 포토게이트의 투게이트 모드에서 스타트 버튼을 눌러 느낌표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트리거를 당겨 쇠공을 발사한 후 두 개의 센서를 지나가는 시간을 측정합니다. 포토게이트 장착대의 구멍 간격이 4cm이므로 포토게이트에서 측정된 시간은 쇠공이 4cm를 수평으로 날아간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V = 델타 T분의 델타 X를 이용해서 발사 순간의 속력을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센서 사이의 간격이 더 가까울수록 순간 속력에 가까워지므로 만약 가능하다면 두 포토게이트 센서를 완전히 붙여서 실험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실험을 3회 이상 반복하여 수평 1단 1대의 발사 속력을 결정합니다. 또 30도의 각도로 발사대를 기울인 후 쇠구슬을 삽입하여 1단으로 놓고 포토게이트의 스타트 버튼을 누른 후에 발사 시간을 측정합니다. 그리고 60도의 각도로 발사대를 기울인 후 쇠구슬을 삽입하여 1단으로 놓고 포토게이트의 스타트 버튼을 누른 후에 발사 시간을 측정합니다. 영상에서는 30도와 60도를 보였는데요. 실제 실험은 15도부터 시작해서 30도, 45도, 60도, 75도와 같이 15도 간격으로 실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같은 요령으로 수평 2단, 수평 3단의 순간 발사 속력도 결정할 수 있으므로 실험 공간의 크기에 따라 적당한 발사 속력을 결정해서 사용해 주세요. 이제 이 발사 속력의 레퍼런스 데이터와 포물선 운동한 쇠공의 채공 시간과 수평 도달 거리를 이용해서 구한 발사 속력의 데이터를 비교해서 발사 속력의 오차율을 계산해 볼 수 있겠네요. 쇠공 외에도 플라스틱 공도 준비되어 있으므로 플라스틱 공을 이용해서도 동일한 과정으로 실험을 수행해 볼 수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실험을 수행하려면 쇠공으로 수평 발사 실험을 3에서 5회 반복한 후 바로 이어서 플라스틱 공으로 수평 발사 실험을 하고 쇠공으로 각도 발사 실험을 3에서 5회 반복한 후 바로 이어서 플라스틱 공으로 각도 발사 실험을 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쇠공 실험하기도 바빠서 플라스틱 공까지 실험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플라스틱 공으로 실험하는 이유는 쇠공보다 공기의 저항을 더 크게 받을 것이므로 그 영향을 보기 위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험 데이터의 수집이 완료되었을 텐데요. 실험 데이터를 표를 이용해서 간결하게 정리해 볼까요? 발사 높이와 도달 높이를 같게끔 실험하지 않았다면 첫 번째 표는 없어도 되겠네요. 샘플 데이터를 하나 넣어보았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실험을 통해서 채워 넣으면 되겠네요. 그럼 결과 분석 및 토의를 해볼까요? 우선 실험 목적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넣어줍니다. 그리고 대표 데이터를 하나 정해서 발사 속력을 계산하는 과정을 넣어줍니다. 항상 강조하지만 여러분이 올바르게 계산해서 결과를 얻었는지를 교강사에게 어필할 대표 계산 과정 하나는 반드시 넣어줘야 한다고 했죠? 특히 날아간 거리는 미터로 계산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요령으로 15도에서 75도까지의 발사각에 따른 수평 도달 거리로 계산한 발사 속력을 두 포토게이트의 간격을 이동하는 시간으로 계산한 발사 속력과 비교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수행한 실험은 초기 발사 높이 h가 있는 상황인데요. 발사각도 세타를 증가시키면 발사 입구가 조금씩 높아지게 됩니다. 물론 타임 오브 패드에 떨어지는 시간으로 수평 속력을 결정하므로 계산 과정에서 h는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게 되는데요. 수평 발사 속력보다 각도 발사 속력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즉, 압축된 용수철이 쇠구슬을 밀어내는 상황에서 각도를 주고 발사할 때는 수평 발사인 경우보다 입구가 조금씩 높아지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따라 수평 발사할 때는 탄성 에너지가 모두 운동 에너지가 되지만 조금 높아진 상태에서는 중력 위치 에너지가 약간 증가하게 되므로 발사장치 입구를 빠져나오는 발사 속력이 조금 감소할 수도 있죠. 만약 발사 각도가 증가할수록 발사 속력이 줄어든다면 이와 같은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 발사 높이와 같은 높이로 타임 오브 패드를 설치했을 때 보각 발사의 수평 이동 거리를 실험했다면 그 내용도 정리해주면 되겠네요. 물체가 포물선 운동을 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트래커와 같은 영상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실제 궤적과 수평 및 수직 도달 거리를 그래프로 분석하면 더 멋진 실험이 되겠지만 단지 수평 도달 거리만을 이용하므로 분석 내용이 그닥 길지는 않네요. 결론적으로 포물선 운동은 수평 등속 운동, 수직 등가속 운동이 결합된 운동 상태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실험이죠. 그럼 마무리해 볼까요? 늘 강조하지만 기본적으로 결과 레포트에 들어가야 하는 부분들만 짚어준 거예요. 좀 더 깊은 해석과 물리적인 의미를 유추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죠. 실험의 목적과 의의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또 구글링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얻으면 더 풍성한 분석 내용의 결과 레포트를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